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2형 당뇨병에 대해서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2형 당뇨는 췌장이 정상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당뇨병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왜 인슐린을 활용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소개해드렸고요. 그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교적 간단하죠. 자, 그런데 오늘은 1.5형 당뇨, 1.5형 당뇨는 췌장에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췌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원인과 치유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형 당뇨는 췌장이 정상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면 인슐린이 부족해서 항상 혈당이 높은 상태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데요. 따라서 1.5형 당뇨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1.5형 당뇨도 어렵지 않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형 당뇨는 췌장이 인슐린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한다 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췌장은 왜 인슐린을 충분하게 분비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원인을 찾으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또 1.5형 당뇨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췌장에서는 왜 인슐린을 충분하게 분비하지 못할까요? 췌장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몸의 각 기관은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돼야 자기 기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췌장으로 산소와 영양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췌장이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하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운동선수가 있는데 충분히 영양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선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영양을 많이 공급해줘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췌장에도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야 췌장이 인슐린을 충분히 분비해서 혈당을 흡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췌장에는 왜 산소와 영양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을까요? 이유가 또 있겠죠. 그 이유를 찾으면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원인별로 대책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제시하고 바로 대책을 바로 제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이해가 좀 확실할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하나하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췌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췌장에는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겠죠. 심장에서는 힘을 쓰지만 막혀 있으니까 혈액이 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췌장에는 산소와 영양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췌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췌장 혈관은 왜 막혔을까요? 또 원인을 더 찾아봐야 됩니다.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해결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췌장 혈관은 무엇 때문에 막혔을까? 원인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자, 췌장을 막고 있는 것은, 췌장 혈관을 막는 것은 혈전입니다. 혈전. 혈전이란 혈구가 딱딱하게 서로 뭉쳐서, 혈구가 서로 뭉쳐서 그 덩어리 형태로 굳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혈전이 있으면 모세혈관을 막습니다. 그러면 췌장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혈전은 왜 생길까요?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전이 생기는 이유는요, 대표적인 이유는 산소 부족입니다. 웃기죠?
산소가 췌장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원인을 보니까 산소 부족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코노믹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비행기에 앉아서 열몇 시간씩 꼼짝도 않고 앉아 있다 보면 움직임이 둔화되다 보니까 산소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호흡도 많이 하지 않죠. 덜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혈구들이 끈적끈적 달라붙습니다. 이거 많은 실험을 해본 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끈적끈적 달라붙다가 결국은 오랜 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혈액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게 혈전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코노믹 증후군으로 인해서 한 해에 200명씩 뇌졸중 혹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뇌졸중은 뭐예요? 뇌세포로 가는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 뇌세포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사망하는 것이죠. 심장 근육에 혈전이 생기면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쭉쭉 뿜어야 되는데 심장이 굳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지 못해서 사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코노믹 증후군인데요. 그 이유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 자, 그럼 대책을 말씀드려 볼까요? 일상생활에서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전이 췌장혈관을 막으면 췌장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져서 췌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대책은 벌써 나왔죠. 원인을 알았으니까 대책이 금방 나오잖아요. 첫 번째, 많은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많은 산소가 들어오면 더 좋아요. 어떻게 하면? 산소 농도가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강원도 숲속으로 갈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 공간 중에서 실내에서 환기를 하지 않으면 1시간에 산소 농도가 1000ppm씩 떨어집니다. 10시간이면 10,000ppm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9.5%까지 산소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 몸에는 혈전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실내 환기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간에 한 번씩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밤에 잘 때 좀 어려운 일이죠. 낮에는 2-3시간에 한 번쯤은 환기를 해주면 한 5분만 환기를 해줘도 약 20.5%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환기를 잘해줄 것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또 여유가 있다면 또 가끔 숲속으로 가서 이렇게 힐링을 한다든가 맑은 구경을 쏘인다든가 아니면 산에 등산도 좀 다니시면 대단히 좋겠죠. 두 번째요. 자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코노믹 증후군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우리가 사무실에서 앉아서 5-6시간씩 꼼짝도 안 하고 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무실에서 하면 꼼짝도 안 하고 한 5-6시간 있어 보세요.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쑤시고 몸이 뻐근하고 무겁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움직이지 않으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자주 움직이라. 최고로 좋은 것은 걷기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응용하신다면 심호흡도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좋겠죠. 그냥 코로만 살살 쉬는 게 아니라 배를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내쉬었다 들어마셨다 내쉬었다 이렇게 해주면 많은 산소가 몸속에 들어와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가만히 앉아서 TV에 집중하는 것,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는 것, 가만히 앉아서 집중해서 글 쓰는 것,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저도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집중하다 보면 또 숨을 안 쉬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총 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숨 멈추잖아요. 30초씩. 집중하게 되면 숨을 안 쉽니다. 자신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그냥 구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저는 특히 책을 쓸 때 그런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습관적으로 잘 안 되죠. 그래서 특히 건강이 나쁜 분들은 한 가지에 머리를 써서 집중하지 마십시오. 또 집중하면 뇌가 산소를 많이 써먹습니다. 자, 숨을 자꾸 멈추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뇌가 산소를 많이 써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 부족이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피하시고 가벼이 이렇게 산책하는 기분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외부에서 많은 산소를 공급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 식품을 통해서 산소를 많이 공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식품에 산소가 있느냐고요?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외부에서 아무리 많은 산소를 코를 통해서 폐를 통해서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공급받은 산소가 각 세포까지 잘 전달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산소 얘기하면 산소통을 달고 다니는 얘기냐, 강원도 숲속에 가서 살을 나는 얘기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특별히 지하 공간이나 이렇게 꽉 막힌 실내 공간이 아니면 보통 산소 농도는 20.5% 정도 유지가 됩니다. 환기 좀 해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누구나 사는 거예요. 다만 외부에서 공급받은 산소가 세포까지 잘 전달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20.5%의 산소를 공급받았는데 세포까지 충분한 산소가 전달돼서 건강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외부에서 산소는 공급받았는데 이 산소가 잘 세포까지 도달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말씀드렸죠. 혈전 때문에. 혈관이 좁아졌어요. 혈관이 막혀서. 그러면 혈전 때문에 지금 막혔다고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혈전을 예방하는, 혈전을 치료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섭취하면 혈전이 몸에서 줄어듭니다. 다 얘기하면 복잡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너무 많다 이렇게 또 불평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식품 중에서 가장 혈전을 잘 용이하는 식품이 뭐냐? 마늘입니다. 우리가 마늘을 섭취하면 맵고 아린 성분이 있죠. 알리신 성분. 이 알리신 성분이 혈전을 용이하는 데는 최고의 식품이에요. 마늘을 섭취하면 마늘 속의 알리신 성분이 혈전을 용해서 혈관을 뻥 뚫리게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꾸준히 섭취하면요. 그러면 외부에서 공급받은 산소가 세포까지 잘 전달되겠죠? 췌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고 있던 혈전이 제거되면 췌장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췌장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매워서 못 먹어. 마늘 그거 매워서 어떻게 먹느냐.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익혀서 먹으면 어떠냐. 익혀서 먹으면 알리신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이 장이 쓰려서 어떡합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어떤 분이 매일같이 생마늘을 갈아먹고 아주 속이 쓰려서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늘을 맵고 아리지 않게 하면서도 알리신 성분이 파괴되지 않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마늘 장아찌를 담아 드시면 알리신 성분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맵거나 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늘 장아찌를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담는 방법 여러분들이 가정에 주부들이 계시면 이렇게 소개받아서 하십시오. 여기서 그것까지 다 소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꾸준히 드시면 혈전을 용이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또 머리 좋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응용하죠. 김치에다가 마늘을 많이 넣잖아. 김치를 많이 먹죠. 당연히 도움됩니다. 그렇게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혈전을 용해하는 또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인삼이 있습니다. 인삼에 쓴맛나는 사포닌, 네, 대단히 혈전을 용해를 잘하는 성분이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나라 인삼을 가장 알아주는데요. 대단히 좀 인삼을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죄송한데 우리나라에서 요즘 나오는 인삼은 사포닌은 좀 있겠지만 많이 있겠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농약을 너무 많이 살포해요. 농약으로 키웁니다. 죄송합니다. 그분들에게 죄송해요. 그래서 먹어보면 효과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몸으로 좀 느끼지를 못합니다. 대책을 말씀드릴게요. 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장내삼, 농약을 살포하지 않았다면, 네, 그런 인삼 종류는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예. 그 뭐 또 농약을 살포하고 또 안 했다고 하느냐 뭐 이런 것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재배한 인삼에는 사포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약효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왜 농약을 살포한 인삼에서는 효과가 적으냐? 농약 성분이 해를 주죠.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삼은 어떨까요? 또 물으시죠. 홍삼에는 사포닌 성분이 13배가 더 들어있어요. 인삼보다. 그런데 그 홍삼 자체도 뭘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포닌 성분이 혈전을 용해하는 데는 대단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식품이 있습니다. 이건 꿀팁입니다. 꿀팁. 된장입니다. 된장 속에는요. 20여 가지의 단백질 분해 산물인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잘 분해시켜주고 소화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된장에는 피브린이라는 혈전 생성 물질의 그물망을 끊어주는 유효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된장을 섭취하면 혈전들이 다 녹아내려요. 그래서 혈관을 뻥 뚫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췌장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되어서 췌장이 자기 기능을 다 하겠죠?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한번 더 설명드릴 예정인데 된장을 하루에 한 5스푼씩만 드셔보십시오. 물론 당연히 물이 당기니까 물도 먹어야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자, 첫 번째 문제 해결법까지 말씀드렸어요. 췌장혈관이 막힌 경우에 대한 해결책. 핵심적인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실천해도 여러분들은 큰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두 번째요. 췌장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이유 또 하나는요. 아까는 췌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지만 이번에는 췌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진 경우예요. 좁아져도 충분히 잘 안 갈 거 아닙니까? 혈액이. 자, 그러면 췌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졌을 때에도 췌장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충분하게 공급될 수가 없다는 사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췌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발생되면 혈관을 부식시킵니다. 혈관이 뻥 뚫려야 되는데 혈관 속을 이렇게 조금 주변이 부식돼요. 녹이 쓴다고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수도 파이프를 보면 이렇게 오래된 수도관을 보면 이렇게 빨갛게 녹이 들어갔고 구멍이 굉장히 작아져 있죠. 우리 몸도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혈관이 녹이 씁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죠. 좁아지면 췌장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될 수가 없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혈관을 좁게 만든다. 다른 이유도 또 있어요. 또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활성산소는 왜 생길까? 또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원인을 말하지 않고 대책만 언급하는 것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엉뚱한 처방을 해도 그냥 믿고 따라야 돼요. 자, 원인을 찾습니다.
활성산소는 왜 발생할까? 대표적인 거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식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 과식하면 많은 양의 영양소를 소화시켜야 되겠죠. 이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한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 해결책은 어떻게 됩니까? 좀 음식 먹는 양을 줄이면 돼요. 소식을 하면 됩니다. 소식하는 사람들은 활성산소가 확 줄어요. 그리고 장수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 원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몸속에 농약, 중금속, 양약과 같은 독성물질이 들어오면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녹슬게 만들어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그러면 췌장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유기농 식품을 먹는 게 좋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중금속의 노출을 피해야 되겠죠. 집안의 청소 잘 하시고요. 청결한 생활을 하는 것 중요하겠죠. 양약은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양약들 있죠. 사실은 이 양약 때문에 일형 당뇨가 생깁니다.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쩌다가 약을 먹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췌장이 약합니다. 거기에 양약을 먹어서, 독한 약을 먹어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면 사실은 회복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약을 전혀 안 먹을 수는 없겠죠. 경우에 따라서 먹어야죠. 좀 고통스러우면 진통제도 섭취해야 되겠죠. 비스테로이드계의 양약 섭취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상시로 달고 다닌다. 활성산소가 계속 발생해서 췌장으로 가는 혈관이 계속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췌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과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혈관은 정상인데 이 혈관을 흐르고 있는 혈액이 걸쭉한 거예요. 뻑뻑한 거예요. 그러면 췌장까지 산소와 영양을 잘 공급하기가 어렵겠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 내 몸의 혈액은 왜 걸쭉할까? 다른 사람은 걸쭉하지 않은데 나는 왜 걸쭉할까? 나도 작년까지는 걸쭉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금은 걸쭉할까? 그 원인을 찾아야죠. 그것은 내 몸 피 속에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지단백을 말합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같이 합쳐져서 혈관을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지단백을 말하는데 특히 이 지단백 중에서 이 콜레스테롤에서 지방 성분이 더 높은 것, 월등히 높은 것, 이것을 우리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끈적거립니다. 그러면 점도가 높아서 혈류에 저항이 오겠죠. 그러면 심장에서 힘을 가했는데도 췌장세포까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이 잘 안됩니다. 그러면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또 생각해 봐야죠.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왜 생겼을까? 또 분석을 해봐야죠. 답을 낼 수 있죠, 여러분.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할 때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집니다. 동물성 지방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를 요리해 먹고 나면 나중에 먹을 때는 뜨끈뜨끈했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남은 거를 또 다시 한번 먹으려고 하면 촛농처럼 뿌옇게 두툼하게 이렇게 굳어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게 포화지방입니다. 상온에서 포화 상태가 된다. 굳는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포화지방입니다. 이 포화지방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동물은 소고기입니다. 59%가 포화지방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 닭고기입니다. 44%가 포화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돼지고기입니다. 38%가 포화지방입니다. 그리고 오리고기는 단 14.3%만이 포화지방입니다. 그럼 오리고기 많이 섭취하자. 그거 아닙니다. 오리고기에는 또 지방의 절대량이 많아요. 그래서 오리고기 역시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서 이런 동물에서 나온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혈액의 점도를 낮출 수 있다 이거죠.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안 먹고 삽니까? 매일같이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입맛에 드니까 맛있잖아요 고기가. 그러니까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가능한 한 지방을 제거하고 드십시오. 돼지고기를 수육할 때 뭘로 수육했습니까? 된장으로 수육합니다. 그러면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또 포화지방에 붙어있던 환경호르몬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빼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빼고 드시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가정에 가셔서 주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나름대로 잘 알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 말씀드렸어요. 혈액이 걸쭉한 경우 그것은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했을 때 그러하다. 동물성 지방은 빼고 드시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혈액이 걸쭉한 이유 중에는 설탕도 영향이 있습니다. 중성지방을 많이 증가시켜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하나 또 대책을 이 포화지방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인삼에 들어있는 다당체 있죠. 인삼을 먹을 때 뿌리의 속 부분을 보면 달짝지근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당체인데요. 이 다당체가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데는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동물성 지방을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이 포화지방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섭취를 전혀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불포화지방을 섭취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불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굳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들기름이 있는데요. 들기름 여러분들 상온에다 놔둬도 굳습니까? 안 굳죠. 산패만 안 되게 잘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우리 포화지방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화지방을 빼내는 것이 된장이라는 사실, 소금이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포화지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포화지방이 생긴 것은 또 음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국장을 섭취해주면 이 포화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국장에 이렇게 실처럼 쫙 늘어나는 낫도 있죠. 낫도. 이 낫도가 포화지방의 피해를 줄여줍니다. 혈전도 용이해줍니다. 그래서 청국장을 꾸준히 드시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미역국을 섭취하게 되면 미역 속에 미끈미끈한 알긴산 성분 있지 않습니까? 지방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미역국을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된장 속의 양질의 소금이 지방을 분해해줍니다. 그래서 된장찌개, 미역국을 번갈아 가면서 자주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에는 포피란이라는 지방 분해 물질이 있습니다. 이 포피란이 우리 몸속에 지방을 분해해줍니다. 그래서 고기를 섭취할 때 김을 갖다 놓잖아요. 싸서 드시면 포화지방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양파 있죠.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입니다. 양파 속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지방을 분해하는 데 큰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양파의 껍질에는 양파 속 우리가 식육부보다 자그마치 300배 가까이 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을 모아두셨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달여서 그 물을 마시면 지방을 분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도 양파 맛있잖아요. 이렇게 고추장에 찍어서 음식 드실 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에 가면 양파나 마늘을 이렇게 썰어서 같이 먹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뭐 있지만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들은 1.5형 당뇨 어렵지 않게 완치할 수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식단을 일단은 균형 잡힌 식단을 꾸려라 그 얘기입니다. 너무 고기만 섭취하지 마시고 채식과 육식을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섭취하시되 지방은 빼고 섭취하자 그런 얘기고요. 과식을 좀 피하고 적당하게 너무 소식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내가 운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식사만 하시자 그 얘기고요. 포화지방을 좀 줄이고요. 물과 된장을 많이 섭취하시고 운동을 조금 더 해줘서 많은 산소를 공급하시면 1.5형 당뇨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많은 사례가 있고요. 저는 지금 논리를 제시했죠. 이러한 논리를 알고 있어야 어떠한 누군가가 어떤 그 처방을 제시했을 때 그 처방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그 생활의 패턴을 지켜주시면 췌장으로 가는 혈관이 정상화돼서 췌장으로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잘 공급되니까 췌장에서는 자기 기능을 다 한다 이겁니다. 인슐린을 충분히 분비한다 이거죠. 인슐린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하는 게 1.5형 당뇨인데 이러한 대책을 통해서 이러한 생활 개선을 통해서 췌장으로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돼서 인슐린이 충분히 공급되면 1.5형 당뇨가 정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을 섭취합니다. 1.5형 당뇨에 처방하는 약은 인슐린 분비 촉진제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충분히 분비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왜? 산소와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능력이 안 되는 췌장에 자꾸 인슐린을 뽑아내게 베타세포를 자극한다 이거죠. 그러면 췌장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능력 이상으로 인슐린을 뽑아내니까 탈진이 됩니다. 췌장이 탈진이 되면 나중에는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형당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당은 꾸준히 체크해 보셔야겠죠. 어쨌든 혈당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은 체크하시되 너무 민감하게 예를 들어 140이 기준인데 145가 나왔다, 150 나왔다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 정도 높은 상태에서 높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만성화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일시적으로야 누구나 높아질 수 있죠.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 높아집니다. 췌장이 건강하고 인슐린을 잘 활용하는 사람도 음식 먹고 나면 확 높아지잖아요. 이러한 원리를 알고 실천하시면 두려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1.5형 당뇨 누구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세포에 산소와 영양만 잘 공급되면 췌장 기능이 정상화돼서 1.5형 당뇨에서 정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